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또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거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고, 네. 그나마 대한민국은 지금 잘 막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항상 위험 요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을 극으로 물들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하는 리박스쿨 관련해 가지고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2025년 5월에 대선 직전에 요거 이제 의혹 보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핫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이현주 의원의 리박스쿨 연루 의혹이 터지고 나서 민주당에서는 리박스쿨을 언급하는 의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솔직히 이 현상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에서는 이 리박스쿨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야. 오. 진행되고 있어 지금. 재판이 진행.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네, 네, 네. 이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그 뉴스타파 그 PD가 거의 유일하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화 뉴스타파의 박정화 기자인지 PD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PD님. 아니 그 언젠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썸네일에 우리 박정화 맞아요, 저를. PD인데 기자라고 썼나? 기자인데 PD라고 썼나?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난리가 났고 난리가 났다. 빨리 고치라고 저한테 하도 그 겁을 줘가지고 제가 PD로서 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아. 기자로 불리는 것보다 PD로 불리는 그러니까 네. PD인데 기자라고 썼나 보군요. 저희가 네. 그때 그래서 난리를 쳤나 이기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게 생각이 나서 PD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죠. 황희두 이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황희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박스쿨 문제 그래도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네. 한때 이 공론장에 올라와 가지고 요거 좀 제대로 한번 뿌리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예. 아까 앞에 되게 무관심으로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게 실제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 사이에 저도 좀 여기저기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를 개파 문제로 보는 것 같아요. 개판. 리박스쿨 문제를. 이 이야기를 예, 하면 실제로 복수의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다. 민주당 내 예. 아니 민주당 내에 그럼 리박스쿨 개파가 있다는 거예요? 말 그걸 조심하셔야죠. 리박스쿨 문제를 거론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다. 아니 왜? 저도 이제 답답하죠. 아까 그 이원주 의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다고 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고 와. 지금 재판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박스쿨 내용이랑 뭐 아무 관련 없어 상관이 없고 이거는. 그렇죠. 지금 재판 현장에 가면 기자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가. 제가 기록해서 보도하지 않으면 아무 기사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재판이 진행 중인지도 몰랐어요. 몰랐어 사람들 네, 아무도 이거부터. 몰라. 사실 이걸 창피하지만 또 저는 아예 처음 아이고, 알았어. 그렇구나. 처음 알았다고. 네. 근데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아. 그러니까 리박스쿨 댓글 부대 동참했던 그 청년 8명이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 그럼요. 예. 윤어게인 집회에 갔다가 스카웃된 경우가 많아. 아. 거기에서 돈을 받고 댓글 작업을 했던 거야. 오. 근데 그 배후에는 또 어떤 극우 정당도 있어. 정당이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우리 PD님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관심을 안 갖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됐고요. 피고인이 16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16명 중에 청년들은 8명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재판 내용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고 네.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댓글을 몇 개를 작성을 했는지, 댓글이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 댓글 활동을 어떤 경위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 와, 우리가 그동안 항상 궁금했던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댓글 작업을 했던 거야.
근데 거기에는 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때 당시 이제 작년 대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6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5월부터 한 달간 쓰여진 댓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댓글 활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피고인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 상대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를 띄우기 위한 댓글을 썼다라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댓글이 보면은 그 시니어라고 하는 노인분들 네. 그룹과 청년들 자승단이라고 부르는 청년들이 분할이 돼서 이렇게 자승단에는 이제 노인과 그 청년들이 같이 있어요. 자승단이 뭐냐면 어. 자유승리 댓글단이라고 해서 댓글단 이름이야. 자유승리 오케이, 오케이. 댓글단. 그래서 줄여서 자승단. 네. 댓글 부대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댓글 오케이. 부대. 네. 그래서 청년이 15명이 있고 80명이 이제 시니어 노인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노인분들이 댓글을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활용하자라고 기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기획을 한 곳이 어디냐? 바로 자유민주당이라는 정당이었습니다. 구구정당 자유민주당. 네. 자유민주당. 자유민주당 하면 되게 낯선데 예. 혹시 고영주 변호사. 고영주 대표 예. 공안검사 출신의 그 박근혜 정권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자유민주당을 창당을 해서 2021년부터 이제 운영을 했어요. 고용주가. 근데 이제 현수막 정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 전국에 현수막을 걸고 계엄을 옹호한다거나 5.18 광주항쟁, 민주항쟁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뭐 현수막을 달거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현수막 다는 작업들도 리박스쿨을 동원해서 현수막을 달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노인들 분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청년들을 동원을 하거나 리박스쿨 활동가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댓글도 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현수막도 달고. 그럼 댓글을 달았던 그 청년들에게 장학금도 네. 줬다고 하는데 네. 그 돈의 출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재판 현장에서 나온 건 자유민주당의 고문과 사무총장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게 200만 원씩을 각각 입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이 입금이 됐는데 뭐 그 돈의 크기는 지금까지 밝혀진 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기준으로 한 48만 원에서 38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청년들한테 입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무서웠던 게 그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 맞아요. 그 강사. 예. 그 강사를 배출하는 것도 이 리박스쿨에서 했다는 거. 이게 진짜 나는 소름 끼쳤거든요. 그래서 네. 분노가 더 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리박스쿨에 의해서 길러진다. 네. 와, 나는 이거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이게 그 뉴라이트 세력들의 그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박스쿨의 지금 자유민주당 관련된 정당과 자유민주당과 그리고 리박스쿨이 거기에 속해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많아요. 근데 네. 뉴라이트가 이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그 배경을 가지고 이승만 박정희의 그 역사를 이렇게 미화하는 네. 그런 세력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의 교육, 초등학교 교육까지 침투하려고 했던 현장이 당시에 저희가 보도했던 그러니까. 그 늘봄학교, 맞아요.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네. 그런 이거는 솔직히 탐나거든. 여기서 수료하면은 내가 강사가 되니까 이걸 미끼로 하면은 이거는 빠져들 사람이 진짜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가 그 최혜성 기자가 그 잠입했을 때 리박스쿨에 잠입했을 때 이 늘봄학교 강사 취업을 미끼로 댓글 활동 잘하면 강사까지 취업할 수 있다. 그 기자가 네. 맞아요. 네. 자료 취재했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실제로 흔들렸다잖아. 네. 그 기자도. 내 강사 이 기자보다 낫겠는데 실제 흔들렸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네.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건 이제 뭐 조직적으로 하고 돈 받고 이런 것도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이 그 육사 출신의 예비역 장성들 그리고 육사 구국 동지회 회장 이런 사람들 자유민주당의 고문이나 인사들로 이렇게 간부들로 있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이 나이가 진짜 많은 분들이에요. 한 80대 중후반 이제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이런 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이 댓글이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시니어들이 댓글 쓰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와. 청년들을 활용하자라고 해서 청년들한테 돈을 주고 댓글 인력으로 고용을 한 거죠. 근데 그 인력 고용을 이제 집회 현장, 윤호개인 집회 현장 서부지법이나 네. 그럼 한남동 관저 앞이나 이런 데에서 리박스쿨 간부들이 가가지고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랬더라고요. 와. 그런 내용들이
재판에서 피고인들 이제 다 증언이 됐어. 증언으로 나오고 있고 그 청년 피고인들. 네. 굉장히 했던- 구체적으로 그 법정에서 진술이 나오고 있어. 네. 그래서 뭐 이제 피고인들 중에는 그 중국의 우마오당이라고 이제 중국의 공산당에서 이렇게 댓글을 한 개당 댓글을 쓰면은 돈을 줬던 게 실제로 있었어요. 2010년경에.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그 오마오라고 해서 네. 오마오당. 한국에 한 100원 정도 받고 어. 댓글 부대하는 네, 그런 거. 오마오당. 네. 그런데 우파도 이런 악성 여론 조작을 대비해서 댓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그 집회 현장에서 청년들을 꼬신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 진짜 나도 지금 평소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댓글팀이 있네? 그러면 나도 할래라고 하면서 가슴이 뛰어서 이렇게 참여를 했다. 약간 여론 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로 꼬셨나 네, 보네. 맞아요. 그 그리고- 집회 나가 있는 애들을. 그러니까 집회에 나간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네.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겠어. 그러니까 스카웃이 잘 되지. 리크루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네. 예. 그래서 그 청년들의 리스트, 그러니까 그 집회 현장에서 뭐 단상에 올라가서 발언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 특히 좀 이렇게 막 크게 목소리 내고 이런 뛰어난 활동을 보이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을 리박스쿨 간부가 이렇게 리스트업을 했다고 해요. 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신혜한수 대표님이 네. 직접 보고 저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와. 그래서 그런 활동을 이제 리박스쿨에서 했고, 그 걔네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불법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몰라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이들은 진짜 규모가 엄청 커졌을 거야. 아, 그렇죠. 아마도. 네. 네, 지금도 뭐 물론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 이사님은 오늘 그게 이제 연결되는 게 보통 댓글 부대 하면은 뭐 기껏해서 댓글 남겨봤자 우리가 더 좋은 댓글 많이 남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 뿌리, 이 세계관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네네. 그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1번부터 시작을 해보면 어. 네. 그 윤석열이 입에 계속 그 붙이고 살았던 게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그렇습니다. 네.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세계관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뒤에 더 나오겠지만 이제 미국, 일본 극우랑도 연결된다. 이게 제 핵심이거든요.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MB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닌 게 이 뿌리, 이 시작이 이명박 국정원 때 원세훈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희천이라는 사람이 그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다고 예전에 매불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세계관이 연결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이 공작이 있고 또 자발적으로 아까 또 말씀 주셨듯이 뭐 재미 삼아서든 애국심이라고 생각해서든 이제 막 지금 생태계가 형성된 게 복잡해진 이유죠. 그리고 이게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실제 사례인데 개미청년단의 천다이라는 간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좌파 우파 진영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세력 싸움이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이런 윤석열의 내란을 정당화하는 이런 발언들을 해요. 아 이거는 이제 윤석열 내란 직후에 했던 발언이에요? 예, 그 한창 막 탄핵 국면하고 막 탄핵 이럴 때, 국면에, 네. 그래서 6번 사진을 좀 가보면 실제 화면 딱 이렇게 왼쪽 사진을 보시면 평범한 여성이 인터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천다이 네. 서울노원. 이게 이제 윤석열 탄핵 때 응원봉단 2030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찬성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반대되는 인터뷰를 한 거죠. 평범한 여성도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라는 식으로 한 건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얘기가 나오죠. 이 자유통일당 무대에 서 있는 천다이십니다. 아, 네. 일반 평범한 여성이 그쵸. 아니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와. 그래서 5번 사진으로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개미청년단이 그럼 어디 속한 거냐? 열방제자교회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여기 목사가 양준원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의 딸이 양메리 씨고 그 사람이 원래 개미청년단 대표 출신이에요. 오. 그게 이제 천다이 씨랑 연결이 된 건데 그 4번으로 가보면 이 양메리는 또 어떻게 연결되냐? 방금 말씀 주셨던 리박스쿨하고 연결돼요. 와. 리박스쿨 강사입니다. 꼼꼼하다 꼼꼼해. 예. 그리고 이게 또 더 심각한 게 7번으로 넘어가 보면 그 양메리의 남편이 누구냐? 전애녹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전애녹 아빠가 그 유명한 정광훈입니다. 이게 또 사랑제일교회랑 집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야 이거? 아, 그 그러니까 이게 와. 결국 기독교를 통해 예. 개신교를 통하네. 맞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면 아. 정광훈 아들하고 양준원 딸이 결혼할 때 신혼여행 경비를 챙겨준 게 오른쪽에 있는 애니첸 기억하시죠? 애니첸. K시팩. 네. 이 K시팩이 또 막 그 미국 극우랑 연결해서 막 모스탄 황교안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미 정치권을 연결해주는 자금줄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하는 유튜버들의 자금줄 역할, 아. 한국 미국과 연결 이렇게 돼서 이제 미국 극우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큰일 났네. 이번에 그 미셸 스틸 네. 한국 왔는데 와가지고 그 교회 방문했어. 네, 이런 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당연히 일부 그냥 사내의 사례를 흐름 따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11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 극우 사례를 간략하게 보여드린 거고 일본 극우 뉴라이트 사례 아까 또 말씀 주셨잖아요. 이 사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네. 전국 다니면서 소녀상 테러를 하던 그 김병헌이 구속이 됐죠. 이 사람 8번 사진 가보면 이 인간도 리박스쿨로 연결됩니다. 이것도 리박스쿨 강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네트워크로 뭉쳐 있는데 더 심각한 건 12번 사진 가볼게요. 그 김병헌을 한국 내부에서만 밀어줬냐? 아닙니다. 일본 극우 카르텔이 똘똘 뭉쳐서 밀어줍니다. 우익 연구소, 출판사, 언론사, 정치인이 다 밀어줘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일본 극우들이 이 김병헌 한 명만 밀어줬겠냐? 당연히 아니죠. 한국에서 활동하는 친일파들이 한마디로 한국인의 얼굴을 달고 친일 그런 뉴라이트스러운 얘기들을 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뒤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중 일부가 드러난 거고 이것도 리박스쿨로 연결된 거고요. 와,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리박스쿨, 미국, 일본 이게 연결 네트워킹이 돼 있어. 이게 맞습니다. 이거 무섭다니까. 맞습니다. 미셸 스틸이 나는 그래서 지금 두려워. 실제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게 9번으로 좀 저는 마무리를 드리면 이게 앞에 쭉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터넷 인스타그램 같은데 중요하다고 다들 보시잖아요. 거기서는 광우뻥이라고 부릅니다. 이 광우뻥 선동이라고. 아까 이제 시간상 PD님이 말씀 이렇게 다 못 주신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MB 때부터 그 기획했던 조직들이 많아요. 그때 양성했던 조직들도 드러나고요. 결국 광우병에 대해서 이들은 계속 가짜 선동이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 미국 극우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역 그 장성들 연결되고 네. 그러니까 이 군 정보기관이 이번에 윤석열 내란 때 적극적으로 역할한 이유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개혁 얘기는 지금 거의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이 얘기를 빼놓고는 이거 정상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 개파 문제가 되냐. 모든 민주당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다 민주당 그 이재명 대통령 지키겠다 이 말씀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저 그 진심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지금 가장 표적으로 삼고 가장 그 집요하게 괴롭힌 그 게 이재명 대통령인데 대통령이야.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어느 순간 사라지고 PD님 혼자 이렇게 재판을 다니시는 게 맞냐. 제 나라를 구하시는 거라고 전 진짜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 이게 얼마나 야금야금 좀 먹는지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왜 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나 참 이게 안타깝네. 굳이 제가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김준혁 의원님을 한번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준혁 민주당의 의원님한테 김준혁 의원님 왜냐면 그 역사학자 리박스쿨 이런 걸 집요하게 추적하셨던 분이라 저도 기대를 많이 했고 맞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언급이 없으셔서 비판을 했는데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리박스쿨 이제 그 뭐 소녀숙이든 뭐든 재판받고 다 사라진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 생각은 좀 다르다. 이게 껍데기는 사라지지만 항상 저들이 물밑에서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뿌리를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전 얘기한 거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치인들도 꽤 많습니다. 끝난 거 아니냐? 네, 뭐 재판 받고 있으면 이제 이거 처벌한 거 우리 손 넘어간 거 아니냐. 그렇게 쉽냐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데. 뭐 조금 첨언을 드리면 아까 네. 이희천 교수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중요한 게요. 그 국정원 교수거든요. 국정원에서 이제 실제로 국정원 요원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반대세라는 거를 엄청나게 강조해서 알려왔었어요. 반대세요? 네. 반대세. 아까 언급된 나왔잖아. 반대한민국 세력. 네. 아, 그걸 네네. 이제 윤석열도 차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저기 이사님께서 좀 제기를 해주신 거고, 근데 개엄 전에 네. 반대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파일을 특전사 교육 자료로 배포가 됐다는 거예요. 특전사 교육 자료로 네. 배포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전체로 배포가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일부 장교 부사관에게만 배포가 됐는데 배포의 양은 확인은 못됐다. 배포된 네, 것까지는 근데 확인했고. 자료는 배포됐어요. 네,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배포의 근원지는 어디서 배포를 한 거예요? 맨 처음에 그거를? 이희천이 이제 부사관한테 전달을 해서 이걸 배포해라라고 얘기를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계엄 전에 반대세가 무엇인지 특전사 장교들 사이에서 이게 돌았던 거죠. 자료가. 와. 국정원 직원들도 교육한 사람이고요. 반대세의 비밀이란 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그 체제 전쟁, 김용현, 윤석열이 계속 하는 얘기들이죠. 체제 전쟁이다. 그 책을 쓴 사람입니다. 체제 전쟁 마스터 플랜 책이라는 책을 썼고요. 지금 또 무슨 책 썼냐면 기획된 내란이라는 책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냐 이거죠. 그 기획된 내란이라는 책은 지금 교보문고 가니까 아예 판때에 이렇게 네, 이제 떡하니. 떡하니 팔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책을 그대로 이렇게 판매해도 되는 것인가? 아, 이희천 교수는 지금 정확하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확인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정강훈 쪽 자유마을의 총재란 직함도 있고 그러니까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한길이 네. 또 책을 홍보해주고 아. 그냥 그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뭐 수사받는다는 얘기도 전 못 봤거든요. 와.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뭔가 논리를 개발해내고 그걸 전파를 하는 역할을 많이 하나 뉴라이트 보군요. 쪽에서는 네, 이제 뉴라이트 집회 쪽에서. 현장이나 뉴라이트 쪽에서는 이분이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 종교 쪽이랑 또 연결돼 있습니다. 아 이게 와, 이 국정원 출신이고. 예. 와, 이게 진짜 심각하다. 이거 너무 곳곳에 지금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무서워. 맞습니다. 미셸 스테인 교회 갔다니까 2번이나 갔어 이번에 오자마자. 2번 나갔어요? 2번이나 갔어. 이거를 좀 우리 뉴스타파가 좀 많이 네.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도 지금 방금 이제 이사님께서 설명하신 K시팩 그리고 이제 저 김병원 씨의 지지하는 지원하는 후원 세력 이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K시팩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첸이라는 큰 후원자가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하와이에서 부호로 활동을 하면서 네. 미국의 트럼프 지지 세력들한테 기부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한국에 처음으로 부정선거 그 개념을 이렇게 가져온 사람이에요. 미국의 개념을 이제 2021년도에 K시팩이라는 거를 설립을 하면서 한국에도 부정선거가 있다. 물론 이제 2019년부터는 저기 그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을 네, 뭐 했지만 가지안 쪽이나. 그런 게 잘 안 먹혔다가 음. 이제 K시팩이 붙으면서 젊은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러면서 예전에 빌드업 코리아라고 기억나요? 예, 빌드업 코리아. 예. 거기에서 이제 김미나라는 그 김미나 예, 여성분. 근데 여기 그 애니첸 홍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 연결돼 있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끝내? 못 끝내. 그래서 근데 예. 여기에는 그 전쟁, 그러니까 세계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계속 유지를 해야 이 애니첸이라는 사람이 핵무기를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전쟁 체제가 되어야지 본인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희천이 말한 뭐 체제 전쟁이다, 뭐 사상과 이념 전쟁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퍼뜨리는 거죠. 네. 이 국정원이 중요한 게 마무리하자면 일본판 CAA랑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본 극우의 니즈도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평화헌법 구조 건드리고 그런 세력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다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댓글이라고 자꾸 이렇게 키워드가 꽂히니까 야, 뭐 댓글 갖고 이래. 그렇지.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네, 이건 전쟁 문제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네, 미세스티 나 걱정돼 죽겠으니까 네, 우리 그럼 저 가볼게요. 네. PD님이 좀 잘 좀 취재 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